한동훈의 지도부 사태만이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계엄령 선포와 해제는요 모두 헌법과 관계 명령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습니다. 다들 뭐 6시간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12월 3일 10시 25분에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새벽 1시경에 제적 의원 190명, 여기 한동훈의 18명까지 들어가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약 2시간 35분 소요됐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중앙선관위의 중요한 자료들은 확보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12월 4일 새벽 4시 26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약 2시간 35분 걸렸고 계엄 해제 선언까지는 총 6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합법적인 조치를 다 따랐고 법 위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북좌파 더불어민주당 이를 내란이라는 이제 프레임 딱 잡고 몰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 정권을 탈취하고 체제를 전복하겠다라고 지금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재명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5개월 안에 끝장 보겠다라는 것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바라는 건 딱 5개월입니다. 6개월도 안 됩니다. 5개월. 그래서 한동훈이 말하는 그 질서 있는 퇴진도 안 된다 이 자식아 난리를 부리는 거죠. 5개월이면요 이재명 출마의 장애물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지금 선거법 위반 1심을 받고 2심이 배당된 상황에서 3.3 법칙까지 진행되면 뭐 6개월이다 라지만 배당되고 이제 심리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 내년 5월 안으로 봐야 되겠죠. 5, 6월에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5, 6월 안으로 쇼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그 타임라인을 맞춰서 지금 똥줄이 땡긴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표결 무산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일인에 대해서요.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꼼수를 부리냐. 일주일 단위로 회기를 잘게 쪼개서 한 회기당 한 번씩 계속 탄핵을 발의하겠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보는 낯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들이 보는 국민은 개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뻔뻔합니다. 뭐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매주 토요일날 표결하고 매주 주말은 장애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박살이 계속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입니다. 다시 표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한발의 계속 미친 반복을 펴내는 건 이 탄핵 전국의 국면으로 만드는데 이재명이 사활을 건 겁니다. 민주당도 사활을 건 겁니다. 민주당도 434억 토해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가 350억 정도 뭐 이제 공시지가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과정은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돈이 좀 모자라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뱉어내려니 아깝죠. 이들은 뭐 빨대 꽂아서 사는 인간들인데 지 돈, 지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제일 아까운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활을 거는 데는 이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째깍째깍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7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폐기된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C라고 불렀습니다. 대통령을 C라고 불렀습니다.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는 살아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12월 8일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이름, 그냥 중국 개딸들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동훈과 한덕수가 밝힌 질서 있는 퇴진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민석, 그 촛불 연대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게 김민석의 행님이죠. 이 김민석이요,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한 헌법에 정해진 절차고 그 외에 어떤 주장도 위헌이고 내란 지속 행위다 라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입입니다. 전혀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각에서 들리는 말은 국가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게 현대고등학교 한동훈의 후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데에 라인이 조금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정치 검찰로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개판 5분 전이라 제대로 정신 차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여당 쪽에선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 이거는 핑계다라면서 빠르게 탄핵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건 탄핵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재명의 모든 사법 리스크는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한 나라의 불행이 아니라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우리가 자유진영에 속해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밑에, 북한 밑에 개꼬붕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한국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 탈한국, 그래서 막 돈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겠죠. 한국을 버리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자업자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래도 이런 번영의 길로 오고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놀라거든요. 놀라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각각 이야기하기는 좀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대단해서 그거는 뭐 추후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룰 건데, 이런 대단한 나라를 한순간에 나락 보내는 건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재명이 이 탄핵의 사활을 거는 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것, 이것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선 날짜를 확정하려고 이렇게 개발악을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11월 15일이었죠? 한 달이 다 돼갑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죠.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확정되면요, 피선거권 박탈 10년입니다. 선거법 1심 6개월 안에 나머지 2심, 3심 3개월로 선고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훈시 규정에 가까웠지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 원칙대로 가자. 사법의 세계는 정치의 세계와 완벽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만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내년 5월, 6월 안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심, 2심 뭐 진행되는 과정에 대선 출마는 가능하죠. 확정 판결이 나오는 순간, 마지막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에 이 안에 쇼부 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뭐 6일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6부로 배당이 됐는데, 이 형사 6부도 만만치 않게 강력합니다. 이 서울고법 형사 6부 부장판사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대등재판부라서 이제 누구 하나에 이끌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이 고법 판사가 교체됐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대규모 인사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바뀔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이 다 사시 출신입니다.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름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 이 재판부가 주로 선거 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사건들을 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당금질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땅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최강욱도 이 재판부에서 벌금형으로 금배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위준교사에서 무죄가 떨어진 이 부분 1심에서 왜?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을까? 동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증교사에 대해서 2심에서는 이 김진성 씨가 위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다투면 이재명의 1심의 무죄가 완벽히 뒤집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내심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다라고 딱 왔고 잡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신속하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부분들, 누가 있었습니까? 노무현도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에서 기각 결정까지 63일 만에 결정이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이 사용했다라는 타블렛 PC 공개 빡 하자마자 시작된 국정농단 의혹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로 결정된 후에 11일 지나서 대통령을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고 막 쭉쭉쭉쭉쭉쭉 박근혜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구형해달라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고 벌금은 1,195억 원을 구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까지 5개월이 안 걸렸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5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내보겠다라고 이렇게 왁구잡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언론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광화문 앞에 질서 있게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외치는 자유우파 진영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100만, 200만 이야기하죠. 한 1000만 왔습니다. 1000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전혀 다루질 않고요. 그러니까 중국 것들이 대거 참여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여의도 집회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세계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각 나라의 이런 성명 발표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 재외 동포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좌편향된 이 언론의 비기형적인 지형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선동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박근혜 시즌2 시나리오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재창출 해낼 겁니다. 한동훈의 지도부 사태만이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요. 때가 올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영렬TV였습니다.